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모무동 심원장입니다. 35회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4회 필기 문제로 막판 요약 정리를 하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필기 21번부터 우리 35번까지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요약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실게요. 필기 21번입니다. 필기 21번 문제는 골다공증 위험 요인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네, 정답은 흡연이었습니다. 흡연 이외에도 골다공증 위험 요인으로는 음주, 카페인 과다 섭취, 칼슘 섭취 부족, 무리한 다이어트, 운동 부족, 폐경, 여성 호르몬 부족 등이 있습니다. 우리 정답은 흡연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시험에는 다른 요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필기 22번입니다. 시신경 질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시신경 질환 문제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녹내장에 관한 얘기, 다른 하나는 백내장에 관한 얘기. 둘 중에 하나겠죠. 34회 시험에서는 녹내장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문제는 안압 상승과 관련된 시신경 질환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정답이 녹내장. 녹내장은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된다, 아프다, 통증이 느껴진다, 녹내장입니다. 백내장인 경우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우리 뽀얗게 돼요, 눈앞이 뽀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빛이 들어가지 못해서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백내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필기 23번입니다. 천골 부위 욕창 예방. 도넛 모양의 베개를 제한하는 이유는 이 문제였어요. 정답은 천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된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욕창이 있는 대상자들한테 우리 혹시 엉덩이 방석, 도넛 방석을 주면은 욕창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실제로 이 욕창 예방을 위해서는 도넛 방석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수업 중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필기 24번 문제는 당뇨병 관리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뇨병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죠. 정답은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싹 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운동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당뇨병은요, 공복 시 운동하거나 혹시 장기간 등산해야 될 때는 저혈당을 대비하셔야 되고요.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요, 의사와 상의한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지, 무조건 당뇨병 환자라고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그 부분은 틀린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무조건은 없습니다. 언제나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필기 25번입니다. 선망에 대한 설명, 우리 이거 꼭 제가 따로 선생님들께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페이지도 표시해 놨어요. 여러분들 표준교재 184쪽 꼭 참고하시고요.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였어요. 정답은 선망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가 정답이었고요. 근데 페이지를 왜 표시해 드렸냐면요. 이 선망과 치매가 언제나 같이 연관돼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망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다음 35회 시험에서는 치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치매는 서서히 증상이 나타난다가 정답이 되겠죠. 대체로 회복이 되는 거 선망입니다. 초기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 선망입니다.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진다,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하다, 모두 선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필기 26번입니다. 대상자 영양관리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정답은 과일류는 하루에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가 정답이었어요. 과일류뿐만이 아니라 유제품군도 동일합니다. 유제품군도 하루에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라고 머릿속에 같이 넣어두셔야 돼요. 맵기 곡류를 주식과 두세 가지 종류의 채소류, 짠 음식, 탄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필기 27번입니다. 안전한 운동관리 방법은 무엇일까가 문제였어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한다가 정답이었고요. 낮은 수준의 운동 시작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올린다가 지금까지 문제 패턴에서 많이 나왔던 정답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동작이 들어가는 행동이 들어가는 운동은 하지 않는다가 정답이에요. 뭐 예를 들면 탁구나 테니스나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자칫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 후 운동한다가 34회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필기 28번입니다. 수분 섭취 제한 질환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였어요. 이 수분 섭취 제한, 반대로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 질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페이지 201쪽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페이지 표시해 놨고요.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거는 심장이나 신장이나 너무 과다한 수분으로 인해서 무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질환들, 심부전, 간경화, 신부전, 부신기능 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질환은요. 수분 섭취를 제한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수분을 마셔야 되는 질환은 대부분 다 염증과 관련된 염증성 질환입니다. 이 부분 따로 기억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필기 29번입니다. 노화 관련해서 수면의 특징을 물어봤어요. 어르신들 수면의 특징은 어떻죠? 수면 중에 자주 깨죠.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 외에도 대상자분들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지고 그리고 수면량이 줄어서 나는 잠이 없다 얘기 많이들 하시죠. 잠들기 전까지 또 오래 시간이 걸려서 장시간 우리가 매스미디어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필기 30번입니다. 두통 관련된 문제예요. 비처방약 구입 시 대처 방법은 사실 두통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문제다라고 출제가 되면서 실제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비처방약 구입 시 우리의 대처 방법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었죠.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비록 처방을 받지 않고도 구입할 수 있는 약이더라도 대상자가 섭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의사나 상담을 해서 이 약을 우리 대상자가 다른 약들이랑 같이 복용해도 될지 평상시 때 드셔도 될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 외에도 비처방약 구입 시 우리의 대처 방법은 적합한 약인지 정해진 양을 먹는지 본인의 약인지 남이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먹던 걸 먹으면 안 되죠. 올바른 경로로 복용을 하는지 등을 우리가 챙겨야 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예방접종에 관련된 문제예요. 인플루엔자가 정답이었어요. 이 문제가 뭐였냐면요. 3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이상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의 정답은 인플루엔자. 이렇게만 나오면 우리가 문제를 틀리지 않을 텐데, 그쵸? 그런데 34회 문제에 31번 문제가 인플루엔자로 나왔으니까 우리 35회 문제의 이쯤 문제는 대략 다른 예방접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1년짜리가 나왔으면 10년짜리 한번 봐둘게요. 10년짜리 최초 1회 접종 이후에 매 10년마다 맞으셔야 되고요. 타상통, 디프테리아, 백일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필기 32번 문제는 사례회의의 목적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들께서 하는 회의가 한 4가지 정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문제에 나오는 거는 2가지, 사례회의와 원래회의입니다. 사례회의 같은 경우는 언제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대상자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이 대상자의 사례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왜 하겠어요?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죠. 대상자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면은 이것과 관계된 직종 등 시설장도 올 거고 사회복지사도 올 거고 혹시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선생님들도 같이 대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는 무슨 일을 하고 누구는 무슨 일을 하고 이러한 역할 분담을 명확화시킬 수 있고 이 대상자가 우리한테 서비스를 받는 요양보호를 받는 목표를 공유할 수 있겠죠. 이게 사례회의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가 우리 정답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사례회의랑 가장 비슷하게 쓰이는 원래회의는 또 무엇일까요? 원래회의는요, 매 월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센터에서 일정 장소를 정해주면 그 장소에 모여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끼리의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업무 관련 내용들에 대한 것을 정보를 받는 그러한 상황들을 하는 회의가 일어나는 회의가 원래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회의의 목적과 원래회의의 목적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필기 33번 문제 뭐가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요양보호사 업무보고 방법에 대한 문제가 필기 33번 문제에 나왔었어요.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내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누가 즐겁겠습니까? 그쵸?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주관적으로 합니까? 아니죠. 객관적으로 보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서면 보고와 구도 보고가 있어요. 다 각각 장단점이 있겠죠. 서면 보고는 보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기록을 남겨둘 수 있고요. 구도 보고는 긴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사용될 때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필기 34번입니다. 임종에 관련된 문제가 마지막 문제, 2문제 혹은 1문제가 꼭 나오는데요. 34번 문제는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 대한 문제였어요.
임종을 바로 앞둔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 그럼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가? 정답은 우리가 대상자 옆에 머물면서 손을 잡아준다가 정답이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대상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얘기하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도 다른 하나의 대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필기 35번 문제 역시나 임종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사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34번은 임종 전이죠. 이건 임종 후예요. 임종 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우리 시험 문제에는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즈를 적셔 눈 위에 올린다. 솜이나 거즈를 적셔서 눈 위에 올려줘서 눈이 자연스럽게 감겨질 수 있도록 돕는다가 사후관리 방법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사후관리 방법은 모든 사후 처리 과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사후 강직은 사망 후 2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그 이후부터 이루어지니까 그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혈액 정체가 있으면 대상자의 얼굴색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눕히고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머리를 올려주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조명 차분하게 조절해주고 대상자 소유물 리스트 만들어서 정리하고요. 몸에서 사람이 딱 죽으면은 온 몸에서 분비물이 밖으로 배출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엉덩이 밑에 패드를 깔아주는 거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TV에서 보면은 대상자가 사망하고 나면은 시트를 얼굴까지 딱 덮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는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까지 시트를 덮어둔다라고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제 오늘 필기 문제를 기본으로 요약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과 실기 요약 1에서 또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모모동 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